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말이죠, 미국을 가기는 가는데요, 12일 안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8월 25일쯤 뭐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재명이가 8월 15일 날 뭐 국민 임명식인가 뭔가를 한다고 또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요.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우파가 그 국민 임명식 그거 장소를 둘러싸고 말이죠, 이재명 타도를 외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8월 25일이 됐든 언제든 이재명이가 이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부닥칠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관세 협상 아직 서면 합의 안 됐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서면 합의를 해야만, 즉 사인을 해야만 최종 합의가 되는 거지, 사인도 안 하고서 뭐 합의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합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 안 됐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지금 서면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당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합의 제대로 된 거냐 라면서 불안해하고, 또 트럼프가 마음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지금 서면 합의 안 됐다는 거, 벌써부터 말이죠, 서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소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쌀을 전면 개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도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정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게 대규모가 얼마냐, 도대체 누가 어디 얼마를 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랍니다. 지금 이재명이 들어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방위비 문제입니다. 주둔비 문제입니다. 이 방위비는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이 저 북한 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10원도 안 낸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은 현금 머신, 현금 기계다 라고 하면서 부자 나라인데 국방비 여기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고, 그것도 늘리지 않고 더군다나 또 미국에 주는 돈, 주둔비 부담금, 이것도 너무나 적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첩조 3중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 그 신뢰 위에서 말이죠, 상호 양보해 가면서 서로 또 믿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에 대한 전혀 신뢰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역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추구하는 것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가장 지금 먼저 부닥치게 될 난제가 뭐냐. 물론 관세 협상 난제입니다. 소고기 쌀 시장 이것도 난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 주둔비 이것도 분담금 얼마를 할 것인가 난제입니다. 방위비 얼마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것도 난제입니다. 그러나 방위비 같은 거는 지금 유럽에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둔비는 어느 정도 상호 지금 설정한 그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렇게 어쩌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주한미군,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미국은 말이죠, 주한미군을 이 평택에 박아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평택에 박아두지 말고 이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택에 있다가도 필요하면 뭐 대만으로 이동을 시키고, 괌으로 이동을 시키고, 오키나와로 이동을 시키고, 아니면 다른 데로 또 빼고, 이렇게 하면서 유연하게 그렇게 이 미군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만에서의 전쟁 위협이 날로 고조되어 가면서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홍콩에 대한 투자를 접고 홍콩에서 투자를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사실상 하나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언제나도 반드시 난다. 그것이 국지전이 될지 아니면 전면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이 날 가능성은 세계 어디보다도 높다. 한반도보다도 어쩌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과 한국의 전쟁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더 높다면 당연히 미국은 이 주한미군을 일부라도 이걸 움직여서 대만 방어에 쓰기를 바랄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그 얘기는 뭐 관련이 있냐. 바로 중국이 말이죠. 서해 공정, 서해 바다를 지금 자기 앞바다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쟁 준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북해 함대가 지나는 길이 지금 중국에서 말뚝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유사시에 그쪽 길이 막힐 거를 대비해서 다시 말하면 그쪽 길을 미국의 함정이라든가 또 우리 함정이 미리 차단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나의 길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분명히 트럼프는 이재명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겠다. 그 얘기 할 거고 또 하나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붙었을 경우에 한국이 참전한다는 것을 약속하라.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말이죠. 일본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말이죠. 트럼프는 또 호주로부터도 사실상 그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지금 도상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당연히 만약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 한국이 참전하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미 동맹에 의하면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만 서로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도 어느 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면 다른 국가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붙어서 미국이 참전을 한다면 우리도 같이 참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 한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미적미적 할 경우에 이제 미국과 우리의 한미 동맹은 균열이 되는 겁니다. 균열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금이 쩍 가가지고 완전히 쪼개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이재명에게 그 문제를 집요하고도 분명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미 관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차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한미 관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납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청구서를 들이밀 겁니다. 그 청구서 중에 하나가 가장 지금 핫한 청구서가 바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붙었을 경우에 한국의 참전 약속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사실은 관세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보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 상당한 불리한 그런 어떤 다고리를 당한 겁니다. 사실상 말이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또 에너지를 사오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관세를 15%나 주고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가 EU와 일본과 같은 자동차 관세를 EU와 일본과 같이 했다는 거. 이거는 최악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과연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가 가장 지금 요구할 첫 순위 이거를 제대로 과연 답하고 올까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려울 때는 말이죠. 복잡할 때는 간단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미국과 우리는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럼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도와서 중국과 싸운다면 동맹 국가로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도 왕따가 되고 세계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세계 왕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이재명이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트럼프를 기망하려 하거나
트럼프를 화나게 한다면 이재명의 그야말로 정치적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강신업TV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강신업TV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있어주시는 겁니다. 강신업TV입니다.